그 조선신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앞으로는 경제활동의 많은 몫이 시장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급 유통체계에 따라서 운영되게 되며 이렇게 되면 계획경제관리 질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재정을 확충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큰 틀로 봐서는 시장을 축소를 하고 계획경제를 좀 복원하려는 의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물론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정치적인 대사, 즉 후기구도 구축과 연관이 있었다는 그런 추측 정도는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북한 당국의 이제 의도들이 얼마만큼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료 순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제 자료 10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전제적인 논의라고 이제 붙였던 부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재정 문제 그리고 시장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이건 이제 굳이 따지면 제 해석이 아니고 북한에서 나오는 그 공식 경제 전문 잡지인 경제연구라는 개간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추출해봤던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경제연구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통화 과잉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마네타리 오버행이라고 이야기됩니다만 그 미래 나왔던 과정들을 그리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이런 사이클들을 알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민들에게 상품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민들은 상품 공급을 시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주민들에 대해서 계속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 돈이 국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것이 바로 국영상점 기업소에서 상품이 주민들에게 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이제 결국 화폐량과 상품량이 불일치한다. 그리고 화폐 감출과 화폐 환수가 불일치한다는 부분들로서 자기네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도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부분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도 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자료집에 내가 뒤에 나옵니다만 기본적인 기관기업소들죠. 자, 일반 주민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기업소들 간에 서로 이제 그 문자를 서로 교류를 하는데 필요한 현금들을 자기네들이 결국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계획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제는 그러니까 기업들 간에도 일정 정도 시장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기업들 간에 서로 물건과 그 원자재와 상품을 주고가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내화뿐만 아니라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반 소비자들,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소들, 특히 뭐 무역회사들 다 그렇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전반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필요로 한 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내에 이제 유통을 시키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화폐가 증발할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 5가지가 바로 경제 연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은행 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유효자금을 흡수를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은행 그 부원이라는 분이 그 조선신보 인터뷰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정보가 나왔고 이후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100대 1로 교환을 해줍니다만 은행 예금한 데에서는 10대 1로 교환해준다고 이야기했던 문제의식들은 바로 여기도 나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은행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유효자금을 흡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경제연구에 보면 그런 기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을 지켜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료집에도 제가 줄을 표시했습니다만 저금한 돈을 아무 때나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북한에서 결국 저금을 하더라도 제때 찾을 수 없는 현실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기관 기업소가 이제 은행 거래를 집중시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있어서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결국 은행기들이 가지고 기관 기업소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외화 부분들입니다. 외화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즉 국내에서 외화를 유통시키는 건 안 된다. 더욱이 기관 기업소들 사이에서 너희들끼리 외화를 주고받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결국 화폐 평가가 훨씬 요인이 된다는 부분들이고 다섯 번째, 국가가 예산이 적자가 나더라도 이걸 돈을 찍어서 메우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의 5가지를 제가 굳이 소개해드린 부분들은 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최소한 북한의 경제학자들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에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특성상 결국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앞서는 부분들이고, 특히 최근과 같이 뭐 그런 후계자 부축과 같은 국가 대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우는 목소리들이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우는 목소리를 이제 파묻혀 버린다는 그런 현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뭐 단속 달러화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단속은 지금까지 해봤자 별 큰 소용이 없었고, 달러화 부분들은 화폐개혁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죠. 북한 스스로도 이제 왜 화폐개혁을 취하면서 외화 사용 금지 조치를 동시에 취했는가에서 드러나듯이 북한 내에서는 지금 이제 달러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위안화이제이션이라는 현상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신뢰가 이제 떨어진, 그야말로 이제 똥값이 되어버린 북한 원화보다는 달러화나 위안화를 보유하는 경향들이 아주 강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하나 따져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지급수단보다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죠. 즉,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 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경제 내에서 유포되는 달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특히 2000년에 들어서 중국과의 이제 무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달러 스스로가 이제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도 유포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조건이 이제 발전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달리 본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북한이 이제 시장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북한이 이제 종합시장, 지역시장 장마당이라고 일컬어집니다만은 거기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90%가 중국산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돈은 어떻게 될까? 물건이 중국산이 90%라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외화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 이제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몇 달 전에 이제 배웠던 세터민이 이제 평양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냥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도매상들 그리고 뭐 돈주 중간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부유층은 말할 것도 없고, 약간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달러가 얼마만큼 이제 상행하는다는 부분들이죠. 즉, 시장 내에서 이제 거래를 할 때 특히 이제 그런 전자제품들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쌀 같은 것도 대규모를 할 때 달러가 이제 거래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제 달러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퍼져 있다는 이야기들이 되는 상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폐개혁 실패 시나리오로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료집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북한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화폐를 이제 주민들로부터 이제 환수를 하고자 합니다. 경전에 종전 100이라는 화폐가 있다 그러면은 못해도 50 내지는 7, 80을 이제 걷어들여서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도 낮추고, 그리고 국가 재정도 늘리지 않은 시도가 처음부터 딱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바로 외화라는 존재들이죠. 즉, 주민들이 이미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번 화폐개혁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경제 전반으로 따졌을 때는 국가가 원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화폐를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아마 저는 처음에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 됩니다. 더욱이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죠. 자, 외화를 이제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외화 거래가 이제 불법화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황이 이제 뭐냐면 북한의 경제의 특성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결국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죠. 대체로 보면 이제 비율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쌀값이 올라가는 이유의 상당 부분들은 중국과의 환율 부분들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북한 내에서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쌀들은 조선 쌀도 있습니다만 남한쌀이라든지 북한산, 태국쌀과 같은 수입산 쌀들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물가가 뛰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최근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이제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월급을 100배 정도 올려줬던 상황이죠.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을 거래를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라 보면 결국 다시 암시장이라는 것을 더 확산시키게 되고, 결국 암시장이라는 건 결국 물가를 더 뛰게 만드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시장이 발달되는 게 무섭다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나타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되게 미인투표라고 이야기되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됩니다. 즉, 앞으로 저 주식이 뛸 건지 안 뛸 건지 하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대북 소식지들이 이제 전하는 바입니다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왜? 앞으로 물건 값이 더 뛸 것을 예상을 하게 되니까. 또 하나 측면들은 국정 가격이라는 것들이 지금 얼마만큼 정해져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건은 안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호가 부분들이죠. 뭐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만 부동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